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수업을 하게 됐네요. 그죠? 네. 원래 이제 이거를 갖다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옛날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안 했으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이걸 하면 이제 이쪽에 이제 수투 부분이 계속 어려워진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서 안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계속 뭐 수능에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짬을 내서 이제 한번 시간을 요거 이제 정리하는 시간, 다항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가 x축과 접선으로 이제 분석하고 정리하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다항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다항함수는 이제 수투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면서 연속함수네, 그리고 미분가능함수고 적분가능함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이기 때문에 끊기지 않고 미분가능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곡선 으로 이제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적분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 적분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속하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이제 아래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할 것이에요. 먼저 a가 0보다 클 때 단 a는 이때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함수 개형이요,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3차 함수는 이렇게, 4차 함수는 이렇게, 5차는, 6차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 개형이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a가 0보다 작으면 이거는 이제 x축 대칭 이동, 그러니까 상하 반전 이렇게 이제 있게끔만 그려주면 되거든요. a가 0보다 작다는 건 뭐예요? y는 a에 예를 들어서 뭐 x-알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뭐 어떻게 여기 이제 음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원래 있던 거에다가 y에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이게 양인 함수고 이거 y축에 y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x축 대칭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상하, 여기 a가 0보다 클 때 상하 반전이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할 때 꺾이는 곳, 그러니까 요쪽 2차 함수면 요쪽 부분이고 3차 함수면 요쪽 부분이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꺾이는 부분이 0개 있냐, 1개 있냐, 2개 있냐, 3개 있냐, 요렇게 이제 따라서 이제 각각의 n차 함수 다항식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꺾이는 곳이 수학에서 말하는 거는 극값을 가지는 곳이다. 맞죠? 요게 이제 꺾이는 곳, 2차 함수면 하나 생기고, 3차 함수면 2개 생기고, 4차 함수면 요렇게 이제 3개 생기고, 5차 함수면 4개가 생기고, 그렇다. 맞죠? 근데 이게 이제 뭐랑 관련이 되어 있느냐 보니까, 꺾이는 만큼 뭐 극값이라고 했으니까 극값은 어떨 때 생깁니까? f'x가 0이 되는 곳에서 일단 후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f'x의 근의 개수와 이 꺾이는 곳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3차 함수 이후로는 f'x가 2차 이상인 함수니까 우리가 뭐까지 생각해 줘야 돼요? 중근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때 중근은 조금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대수적 중복도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때 이제 중근까지 생각을 해줘서 요렇게 이제 3차 함수면 꺾이는 부분이 2개 이하, 4차 함수면 3개 이하 꺾이는 부분이 그렇다라는 것까지 중근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대략적인 개형은 알고 있는데, 그때 중근에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다항함수를 x축과 이제 만나는 점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둬야 될 게 y는 x-a의 n제곱 이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는 y는 x의 n제곱 이거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y는 x의 n제곱에서 n에 1, 2, 3, 4, 5, 6, 7, 8 이런 거 이제 넣어보면서 우리가 개형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면 알겠지만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로 나눠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n이 홀수일 때, n이 1일 때는 이렇게 이제 직선이고 n이 3일 때는 0을 관통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리랑 하면서 지나가죠. 그죠? n이 5일 때, n이 7일 때도 마찬가지고 달라지는 게 있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0,0, 1,1, 마이너스 1,1 이거를 갖다가 지나는데 어떻습니까? 점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가까워지죠. 그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가까워집니다. 여기 1 이후에는 여기에 더 가까워지겠다. 그죠? 점점 가까워지는데, 물론 여기에는 가까워지지는 않지만, 그죠? 어쨌든, 가까워진다라고 해야 되겠나? 어쨌든, 그런데, 그렇습니다. n이 이제 홀수일 때는 여기 있는 빨간 선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n이 일단 이렇게 이제 a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이제 된다. a에서 이렇게 이제 a를 지나면서 x는 a를 지나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x축에 대해 점 a, 0을 관통하면서 지난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는 안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점 a, 0을 관통하면서 지난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네요. 언제? n이 홀수일 때요. 그죠? n이 홀수일 때 차이점은 일단 뭐가 있습니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x축과 비슷한 범위가 넓어진다. 그러니까 더 많이 눌려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다는 겁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대충 뭔지 아시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에 점점 가까워진다 라는 말이에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X축에 점점 이제 맞닿는 부분, 맞닿진 않지만 비슷해지는 부분이 범위가 이제 더 넓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n이 짝수일 때 똑같이 점 0,0 만약에 a만큼 평행이동했으면 x는 a 여기 이 부분과 둘 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났는데 어떻게 지납니까? n이 짝수가 되면 요렇게 오다가 한번 튕겼다가 간다는 겁니다. 이때 저는 반사하면서 지나간다 라고 표현을 해요. 관통하면서 지난다 아니면 반사하면서 지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는 x축에 대하여 점 a, 0에서 반사하면서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n이 짝수일 때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요 표현을 빌리자면 무조건 어디를 지납니까? 1,1과 마이너스 1,1 요거 지나면서 요렇게 생긴 요 부분에 점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n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그죠? n이 짝수일 때는 이제 이 라인에 점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근데 이 차이점 어떻다? n이 홀수일 때와 마찬가지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x축과 비슷한 범위가 많아진다, 넓어진다 라는 겁니다. 더 많이 눌려져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x축과 다항함수 다항함수를 x축과 이제 만나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그래프로 이제 간단하게 개형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다항함수가요. 그러면 일단은 이 그래프는 x는 알파 그리고 x는 베타랑 이제 x축이랑 이제 만나게 되겠다. 맞죠?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라고 하는 건 요 네 가지 순서로 이제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먼저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a가 0보다 큰지 a가 0보다 작은지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인수를 1차로 빼놨다. 맞죠? 인수를 1차식으로 이렇게 이제 빼놓으면 1차식의 n제곱 1차식의 n제곱 이렇게 이제 빼놓으면 제일 앞에 붙는 게 이게 최고창의 개수다. 그죠? 이 최고창의 개수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부터 일단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양수가 되는 거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음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이쪽 부분 있죠. 그죠? x가 한없이 큰 부분에서는 양이다. a가 0보다 클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확인하는 게 함수 y는 a의 x-알파의 m제곱, x-베타의 n제곱 이거의 대수적 중복도의 합 그러니까 x-알파의 인수 그다음 이거가 이제 요 부분을 갖다가 x는 알파에서의 대수적 중복도라고 하거든요. 중복도는 m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x는 알파에서의 중복도와 x는 베타에서의 중복도가 요렇게 이제 m과 n이다. 맞죠? 즉 m 플러스 n 값이 홀수냐 m 플러스 n 값이 짝수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x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홀수다라고 하면 무한대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짝수면 x가 무한대에서의 함수값과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의 함수값이 부호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x의 4제곱 s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일단은 뭡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로서 이제 양수고요. 그래서 x축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0과 1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출발한다. 무한대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제 7차 함수니까 그러니까 대수적 중복도의 합이 7이니까 여기서 출발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여기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되는 건 점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 이거는 뭡니까? 인수다. 맞죠? 인수분해 했을 때의 이제 인수인데 1차식의 인수인데 그때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에서의 대수적 중복도 m과 n의 홀짝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홀수면 x축을 관통한다. 짝수면 x축에 반사한다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를 통해서 보여준 여기서는 x축이랑 0과 1을 지나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였으니까 무한대로 요렇게 이제 되겠다. 맞죠? 무한대니까 안 없어지나? 이거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니까 요렇게 이제 오면서 x는 1에서의 차수가 3이니까 관통. 그 다음에 x는 0에서의 중복도가 4니까 이제 반사하면서 요렇게 이제 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이제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나. 자, 이 그래프는 fx가 x 플러스 5의 세제곱, x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4제곱 이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 맞죠? 1이니까 0보다 크다 확인했고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대수적 중복도의 합 3 더하기 2 더하기 4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9니까 홀수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면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서 출발을 했을 때 3에서의 대수적 중복도는 4, 짝이니까 어떻습니까? 반사. 그러니까 3에서는 반사 한번 했다가 0에서의 대수적 중복도 2니까 짝이니까 또 반사. 0을 지나는데 반사하면서 이렇게 이제 됐다가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5에서 대수적 중복도가 3이니까 홀이니까 관통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더 예쁘게 이제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건데 좀 눌리는 부분이 좀 많게 그렸다가 5에서는 R이랑 하면서 살짝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 요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참고로 앞에서 제가 X축에 관통한다 아니면 반사한다에 대해서 이제 왜 그렇게 되냐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에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 x는 마이너스 5 근처 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5를 갖다 일단 지나야 되는데 요 함수가요. 요 근처 x는 마이너스 5 근처에서 x 값을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보다 조금 작은 거랑 마이너스 5보다 조금 큰 거 요거 두 개를 갖다 집어넣어서 어디에? 함수에 집어넣어서 부호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f에 5 마이너스 5.1 이거를 갖다 조사를 해보면 각각에다 집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인수 원래 이제 fx가 x 플러스 5의 세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의 4제곱이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x의 마이너스 5.1을 갖다가 각각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x 플러스 5의 세제곱 여기 인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부호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내나 음이었던 부분은 음이었고 양인 부분은 양이 돼요. 그죠? 여기서는 제곱이고 4제곱이니까 영향을 안 받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짝인 부분은 아니면 좀 멀리 있으면은 사실 요거 0.1 정도 이제 바뀌는 거 아니 0.00001 이게 바뀌는 거 가지고 부호에 영향을 주지가 않아요. 요 부분은 양이었으면 양인 거고 음이었으면 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x 플러스 5 근처에서만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여기는 플러스 1이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4.9를 넣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세제곱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부호의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부호의 영향을 주는 파트가 이쪽 인수 x 플러스 5의 인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 인수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x 플러스 5 인수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이게 홀수니까 영향을 주는 인수가 홀수니까 이게 관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양인 부분, 음인 부분 이게 갈리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5 근처에서 조금 더 크면 양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5보다 조금 더 작으면 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 근처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해서 이제 나오니까 x는 5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었구나. 왜? x는 마이너스 5에서 홀수 차수라서 그렇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서 이때는 관통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가 됩니까? 즉 홀수인 차수 빼고 그 근처 차수에서 그 근처에 있는 값을 넣어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영향을 안 받는다. 여기에서는 영향을 안 받고 x 플러스 5의 세제곱에 대해서만 이 함수값이 부호가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짝수인 부호에서는 어떻게 되나 살펴볼게요. x는 0 근처의 x값 0 근처의 x값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0.1이랑 x는 0.1 두 개 값을 대입해서 부호 조사를 해볼게요.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쪽 부분은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여기는 x 플러스 5 인수가 있는 곳이었는데 원래 양이었던 부분이니까 양이 돼요. 그죠?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 부분에서 x의 제곱 요 부분에서 부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행히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제곱이니까 양이든 음이든 어때요? 부호가 바뀌지를 않죠. but 짝수 차수다. 짝수 차수기 때문에 이제 부호의 영향을 받지만 짝수 차수기 때문에 둘 다 양이다. 그러면 여기도 양이고 양이고 양이니까 양인 거 3개를 곱했으니까 둘 다 양이네. 그래서 반사네.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짝수 차수니까. x는 0 근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짝수 차수라서 그렇다. 라는 결론을 내서 반사를 한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겁니다.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독 함수 y는 fx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면 두 함수가 이제 있을 때, 두 함수에 있을 때 두 함수의 그래프와 함수 y는 fx-gx 이 함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해요. 두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다라고 합시다. 그죠? 그렇게 돼 있을 때 y는 fx-gx 라고 이렇게 딱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y는 fx-gx의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빼는 부분을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살펴보면 화살표가 이제 미세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fx에서 gx를 뺀다니까 fx에서 gx를 빼면 요렇게 이제 화살표 방향이 화살표 끝부분이 요렇게 이제 x축에다가 맞추면 뭐가 됩니까? 화살표 시작하는 부분이 뺀 함수 fx-gx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함수가 이제 만나는 점은 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과 똑같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함수가 알파와 베타와 감마에서 만난다고 하면 fx-gx 요 그래프와 x축도 똑같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에서 만나면서 그래프 개형이 똑같이 된다. 라는 걸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fx, gx가 이렇게 이제 x축 위에 있든 아니면 이렇게 밑에 있든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fx-gx 함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아니면 x축에 이렇게 이제 중간에 x축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진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네, 글로써 정리를 하면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가 만나는 점의 좌표와 함수 y는 fx-gx가 x축과 만나는 x좌표가 같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어떻게 식을 써줄 수가 있겠다. fx-gx를 새로운 hx라는 함수로 두고 hx가 x축과 만나네 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적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 이때 이제 조건이 fx가 3차 함수고 gx가 2차 함수라고 하면 fx-gx 함수가 3차 함수가 된다. 맞죠? 만약에 이게 fx 3차 함수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수적 중복도가 각각 1, 1, 1씩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돼요. 차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말이 없어요. fx가 3차 함수다 라는 말이 없으면 fx-gx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단 a는 0보다 크고 n1, n2, n3는 홀수인 자연수 이렇게요. 그죠? fx, gx의 차수를 모를 때는 이렇게 나타내고 밑에처럼 나타내고 fx가 만약 3차 함수다 라는 식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요 1차식이 3개의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소적 중복도를 각각 1, 1, 1씩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 됩니다. 요건 11처럼 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다함수가 접할 때 인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좀 길죠? 하면서 좀 지치네요. 네,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힘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항함수가 요렇게럼 이제 접할 때
그러면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우리가 차 함수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맞죠? 요렇게 두 함수가 만나는 곳에 대해서 이제 차 함수는 요렇게 이제 x축에 접하니까 x축에 아니면 접하거나 만나거나 하니까 x축에 만나는 식으로 요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였어요. 그죠? 이거 이용해서 이제 두 다함수가 접할 때 그럼 인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가 x는 a에서 만약에 관통하는 게 아니고 만난다가 아니고 만났는데 접한다라고 합시다. 이때는 지금 알파에서 접하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y는 x-gx는 x축에 접한다는 걸 앞에서 이제 배웠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즉 fx-gx는 x-알파의 짝수 차수의 q'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k는 자연수, q'x는 다항식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죠. 특히 fx-gx는 그렇기 때문에 짝수 차수니까 무조건 x-알파의 제곱은 무조건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이제 q'x라 묶어서 이거를 갖다가 뭐지 x-알파의 제곱에 x-알파의 2k-2 해서 요거랑 q'x랑 묶어서 요렇게 이제 qx로 나타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특히 제곱 요렇게 이제 묶어내서 나머지 다항식 요렇게 이제 나타나는 게 더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x-알파의 4제곱은 요렇게 6제곱은 요렇게 하니까 요거랑 이제 q'x랑 묶으면 qx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뭡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어차피 4차 함수까지만 내잖아요. 그죠? 대학교에서는 굳이 다항함수를 안 내요. 다항함수 굳이 안 내고 초월함수 가지고 많이 다루니까 우리는 그냥 요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접하면서 만난다. 두 개 함수가 접하면서 만난다고 하면 그 접할 때 그 차 함수는 제곱에 qx 이렇게 정리한다. x-알파의 제곱에 접하는 곳에서 제곱을 붙이고 qx 이렇게 정리를 한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왜? 4차 함수까지만 하니까. 그래서 다른 고차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학적으로는 전부 다 일반화를 시키려고 하면 요렇게 쓰는 게 더 낫겠죠. 하지만 요렇게 하는 거는 일단 고등학교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요렇게 접한다라고 하면 요 식의 형태를 이제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즉 결론을 내자 하면 결론을 내면 다시 내보겠습니다. 만약에 fx, gx가 x나 알파에서 접하면서 만나요. 그러면 차 함수는 x나 알파에서 이렇게 이제 반사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겠죠. x축에. 그렇기 때문에 이 차 함수는 뭘 인수로 갖는다?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참고로 fx가 2창이 이상인 다항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gx가 1차 또는 상수함수일 때에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항등식 중에서 나눗셈 알고리즘 요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로 이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fx p제수는 제수 나누는 거 x-알파의 제곱 이렇게 나누면 몫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ax 플러스 b인데 이때 이제 이때 여기 ax 플러스 b로 놔뒀을 때 이 부분 a 부분은 f 프라임 알파 요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b 부분 요 상수 여기 있는 거 확대를 할까? 잘 안 보이면 더 크게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부분에 있는 거를 제수 나누는 게 2차식이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거를 gx로 쓰면 여기에 있는 a 부분은 뭐가 된다? f 프라임 알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b 부분은 뭐가 된다? f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f 프라임 알파 로서 이제 나타나지면서 gx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직선식, 접선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 이것도 이제 잘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따라서 y는 fx의 x는 알파에서의 접선이다. 이렇게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정리를 해 두실 수 있겠다.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것 때문에 어그로를 끌었어요. 그죠? 이때까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에 길고 긴 험난한 시간을 보냈는데 결론이에요. 3차 함수 y는 fx와 직선 y는 gx의 위치에 따른 fx-gx의 식을 세우는 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정리를 할 거예요. 물론 요 밑에 4차 함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끝은 아니에요. 3차 함수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자, 3차 함수 y는 fx와 y, 그 다음에 직선 y는 gx가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총 몇 가지의 경우로 그려져 있냐? 첫 번째 해서 요렇게, 두 번째 해서 요렇게, 세 번째 해서 요렇게 이제 그려져 있고, 점점 네모가 삐뚤삐뚤해진다, 맞죠? 자, 수업을 끝낼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요렇게. 이제 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3차 함수와 직선에 대해서 위치에 따라서 fx-gx의 식을 우리가 이제 세워 볼 건데요. 요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fx랑 gx가 이렇게 이제 알파, 베타, 감마 해갖고 세 개의 서로 다른 세 점에서 이제 만나게 될 때, 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 함수는 알파, 베타, 감마에서 만났는데 각각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각각 대소적 중복도가 1이죠. 그러니까 x-알파의 1제곱, x-베타의 1제곱, x-감마의 1제곱으로서 차 함수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을 지나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접하는데, 즉 접한다는 말이겠죠. 여기서는 베타에서 이제 접하게 될 텐데, 베타에서 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접할 때는 무조건 뭐다? 2차. 제곱이다. 그리고 여기 서로 다른 점에서 알파에서 또 만나니까 x-알파를 이제 인수로 가진다. 즉, fx-gx는 a 곱하기 x-알파의 1제곱, 그 다음에 x-베타의 2제곱, 요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쉽죠? 위에 거를 종합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한 점에서 만나죠. 근데 한 점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요? 스치면서. 관통하면서. 스치는데 관통하면서 이렇게 이제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직선과 3차 함수가요. 이때 이제 알파를 우리는 변곡점이라 합니다. 변곡점에서 3차 함수에서 변곡점에서만 이렇게 만나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아마 다음 시간에 또 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변곡점을 지나게 될 때 이 직선이 변곡점을 지나는데 또 어떻게 지납니까? 스치면서 지나는 거죠. 그러면 차 함수는 한 점에서, x는 알파 요 한 점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이제 관통하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렇게 생겼죠. x의 세제곱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x는 a, 알파에서 그렇게 이제 만나니까 x는 알파로 평행 이동을 했네 생각을 해서 이렇게 x-알파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면 접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면서 만나기만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겁니다. 알파에서 이렇게 이제 3차 함수니까 3차식이니까 무조건 근에 있을 거잖아요. 3차식이고 1차식이니까 두 개를 빼면 무조건 x축이랑 만난 점이 생기는데 그때 점 알파를 이제 지나니까 x-알파의 1제곱이 되고 나머지 부분 꺾이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냐?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즉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양인 부분, 모든 x에 대해서 양이 되는 어떤 부분으로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머지 부분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3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에 따라서 fx-gx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차 함수랑 직선 y는
gx의 위치에 따라서 fx-gx의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먼저 fx 4차 함수와 gx 직선이 알파와 베타에 동시에 접하면서 지나게 된다 라는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차 함수는 x축에서 어떻겠습니까? x는 알파, x는 베타에서 이렇게 이제 반사하면서 지나가게 되죠. 반사하면서 지나게 된다. 즉 짝수 차수다. 그래서 이제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제곱창의 개수 a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되면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요 부분,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의 중간 부분 있죠. 그러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그 부분에서 대칭이 됩니다. 4차 함수가 요렇게 이제 되거든요. 대칭이 요렇게 됩니다. 나중에 또 정리가 되겠지만 어쨌든 네, fx-gx 함수는 알파와 베타에서 동시에 접하면서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는 요렇게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이 으로써 차함수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fx, gx가 알파와 베타에서 만났는데 베타에서는 어떻습니까? 스치면서 지나죠. 관통하고 스치면서 이제 지나갈 때 요 차함수에서는 x축과 어떻게 됩니까? 알파 만나고 베타에서 만났는데 여기는 3차겠다. 맞죠? 관통하면서 지나니까 홀수인데 1차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치면서 지나가고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함수 개형이 요렇게 베타를 기점으로 해서 바뀌니까 홀수 차수인데 1차는 아니니까 몇 차다? 3차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fx-gx는 a의 x-알파의 1제곱, x-베타의 3제곱 요렇게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y는 fx랑 y는 gx가 알파, 베타, 감마 세 점에서 만납니다. 근데 요 베타에서는 어떻습니까? 반사를 시켰어요. 반사를 시키면 어떻게 요렇게 이제 차함수랑 x축이랑 요렇게 이제 만나게 되니까 함수식이 요렇게 이제 써진다는 겁니다. x-알파, x-베타, x-감마를 인수로 가지는데 반사되는 부분에서는 짝수 차수니까 제곱 요렇게요. 됐죠?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 요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일 거예요. 그죠? 요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인데 그거 말고 이제 짜잘하게 이제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옆으로 잘 안 넘어가네요. 이제 끝인데. 자, 짜잘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만약에 알파랑 베타에서 만났는데 안 스쳐요. 관통을 하긴 하는데 안 스치면서 관통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알파, x-베타 1차 요렇게 이제 되는데 나머지 2차식은 어떻게? 근을 안 가지게 판별식이 0보다 작게 요렇게 이제 세워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도 똑같아요. 알파, 베타가 이제 뭐다? 그냥 만나긴 만나는데 알파랑 베타에서 만나는데 안 스치면서 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쪽 나머지 생기는 2차식 부분은 판별식이 0보다 작게끔 요렇게 이제 세워서 식을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알파에서 이제 요렇게 이제 스치면서 접선이 되면서 지나갈 수 있죠. 직선이. 그러면 이렇게 x-알파의 제곱 해가지고 2차식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파 요렇게 이제 알파에서 만났는데 4차 함수가 요렇게 생길 수도 있죠. 안 꺾이면서 예를 들어서 y는 x의 4제곱 요렇게 생겼으면 요렇게 이제 한번 흐물거리는 거 없이 요렇게 흐물거리는 거 없이 요렇게 이제 쭉 요렇게 이제 갈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어떤 알파에서 접하게 되면 무조건 fx-gx 식은 a 곱하기 x-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근을 가지지 않는 2차식 판별식이 0보다 작은 2차식으로서 이렇게 이제 2차식과의 곱으로서 함수식이 정리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